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법률 분쟁을 겪다 보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 바로 검색입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법조문도 읽어보고 심지어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보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블로그에 이런저런 글들이 많아서 변호사분들이 쓰신, 저도 블로그에 매일같이 글을 올리고 있지만 그 블로그에 이런저런 내용이 많아서 찾기가 되게 쉬워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검색하신 뒤에 이거 내 사건이랑 똑같네. 그럼 상대방한테 이 판례를 들이밀면 끝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례 하나 찾아서 상대방에게 들이민다고 해서 법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실제 상담해 보면 이제 "판례 좀 찾아서 저한테 따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법조문이 이렇고 판례가 이러니까 결론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걸 상대방한테 좀 보여주고 싶으신 거겠죠.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제가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의견서 써 드리는 거는 별도의 비용을 받지만 판례 찾아서 복붙해서 보내 드리는 건 큰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내 드리죠. 근데 제가 보내 드리면서도 드리는 말씀이 "이거 상대방한테 보여준다고 쉽게 해결되진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 분쟁이란 게 그렇게 판례 들이밀어서 쉽게 풀리면 저 같은 변호사들도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례 하나만으로 법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법률 분쟁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저 같은 이 변호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요즘 모든 것에 AI를 다 갖다 붙이면서 AI가 판례를 검색해서 "내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준다."라는 그런 서비스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요즘 인스타 하는데 자꾸 이런 서비스 광고가 떠요. 예. 되게 보기 불편하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 관심사가 그쪽에 있으니까 주로 검색하거나, 제가 제 개인정보, 쿠키 등등을 다 여기저기 귀찮으니까 그냥 다 가져가라고 내버려 뒀겠죠. 그러니까 제가 쪼끔만 뭘 검색해도 바로 연달아서 그런 광고가 뜨는데, 이런 광고 사실 필요 없는데 근데 생각을 해 보면 이거 일반인 분들이 이런 거 검색했을 때 '과연 이런 광고가 뜰까? 법무법인 변호사 광고가 뜰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근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이런 광고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항상 제 인스타에서 다른 변호사님들 그런 광고를 보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 제가 그분들 광고 보면서 이렇게 눌러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거 누르는 것도 다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누르진 않는데 이게 광고가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AI가 판례를 검색해서 "내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준다."라는 서비스, 그 서비스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거 여기서 받은 답변을 상대방한테 뒤밀었더니 상대방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어요." 이런 후기를 가장한 광고 같은 게 보여요, 솔직히. 뭐 겉으로 보기에는 편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몇 가지 키워드 입력하면 비슷한 판례를 찾아주니까 변호사에게 가지 않아도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법률 분쟁이라는 거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오, 이런 것도 있네.'라는 생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 떼인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글쎄요. 예.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 몇십만 원 빌려줬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판례를 찾아 가지고 상대방한테 디민다고 해서 돈 갚을 마음이 없던 사람이 '아, 판례 보니까 큰일 나겠네. 내가 돈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리가 없겠죠. 네, 어차피 갚을 사람은 갚고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갚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돈 갚을 마음이 없던 상대방이 판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이거 너 어차피 나 도박에 돈 쓸 거 알고 빌려주지 않았냐. 불법 원인 급여다. 너한테 돈 갚을 의무가 없을 것 같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할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또 생각을 해 보면 너 돈 안 갚았으니까 사기로 내가 고소할 거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넌 사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본인이 원하는 맥락을 넣으면 당연히 사기가 성립되는 걸 전제로 AI가 답변을 줄 거고 그에 맞는 판례를 찾아줄 테니까요. 네. 그러면 상대방 가만히 있을까요? 뭐 상대방도 이게 사기에 해당되지 않은 이유를 갖다 붙일 만한 판례를 찾고 이게 단순한 민사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판례를 찾아 가지고 또 반박을 하겠죠. 서로 완막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 다 똑같은 서비스로부터 그 결과물을 받아오면 그거는 양쪽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긴 하겠네요. 예. 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익 충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건 분쟁 당사자 양쪽 모두를 상담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니까 양쪽 모두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분쟁 당사자 양쪽 모두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관계를 들어보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사실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쪼끔 여쭤보니까 맞아요. 제가 이전에 상담했던 분의 상대방이세요. 그러면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취소를 하죠. "이거는 제가 상담해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분한테 상담을 받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뭐 AI는 그냥 물어보는 대로 답변을 해줄 테니까 결국에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라고 AI가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답변을 내주면 뭐 결국 판단은 누가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답변의 신빙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판례 하나만 가지고 사건 해결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사건의 맥락이 다르면 같은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당연히 상대방도 본인에게 유리한 판례나 법률 해석을 제시할 수 있죠. 법률 문제는 단순히 판례 하나로 해결되지 않고 관련 법령, 하위 규정 그리고 당사자 간의 구체적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같은 법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성격이나 맥락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판례를 찾아서 들이밀어도 상대방이 곧바로 인정하고 물러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다르다."라는 반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법률적인 해석이 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픈 답변을 받고 그것을 제시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본인에게 유리한 판례도 찾아올 거고 본인에게 유리한 변호사 답변도 받아올 테니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판례를 들이민다고 상대방이 설득이 될지 생각을 해 보시면 설득하기가 어렵죠. "네가 이렇다는데 내 생각은 이렇고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러니까 네 말이 맞다고 우길 거면 그냥 법원을 가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법률 문제를 OX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법률 분쟁에 있어서 이 법률 분쟁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OX 문제를 맞춘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다고 해서 법률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법률 분쟁 해결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소송까지 가도 네가 진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인제 판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판례를 찾아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있는 건데 판례는 많고 사실관계는 다양합니다. 이 사례에 어떤 판례를 적용시킬지에 대해서는 실제 법원에 나가 본 변호사만이 잘 알겠죠. 아무리 법률 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많이 검색해 봐서 판례를 많이 찾았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상대방을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법률 상담할 때 해결책이랄까 이런 걸로 말씀드리는 거는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고 "그럼 이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좋게 해결하시라."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정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이 예상했던 대로의 반응을 보였을 때 말하려고 했던 거를 얘기를 해 가지고 "좋게 잘 해결했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개인적으로 이럴 때 참 뿌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뿌듯할 때는 그 상담받고 돌아가신 분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시나리오대로 다 굴러갔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때예요. 역시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실 때 그때 좀 뿌듯하죠. 예. 예. 뭐 이런 이유로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히 자료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단순히 판례 찾아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해 드리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률 문제를 혼자 스스로 셀프 나홀로 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받아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판례 하나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예, 요즘 법률 상담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 뭐 쿠폰이나 이런 거 받으시면 10,000원, 20,000원이면은 충분히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 그 돈을 아까워하실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뭐 어떤 게 제대로 된 상담인지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 예, 뭐 모르시겠다고 하면 저한테 상담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 오늘은 이렇게 판례 하나로 법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